여러분, 이렇게 생긴 보스 보신 적 있나요? 2004년 4월 23일 출시된 메이플스토리의 첫 해외 지역인 일본, 그로부터 정확히 3년이 지난 2007년 4월 25일에 등장한 또 다른 일본 지역인 카에데성은 네오도쿄로 이어지는 일본 연대기 프로젝트의 초석을 다진 기념비적인 지역이었습니다. 버섯 신사와 쇼와 마을이 평범한 일본의 마을을 그렸다면 카에데성은 그로부터 몇백 년 전, 그러니까 일본 중세 스키의 에도 시대의 성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정확히 무슨 성일까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외관은 좀 오사카성 같은 느낌에 내부는 히메지성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지붕에 달린 금색 장식과 일본 상상의 동물인 샤치오코 같은 것들은 약간 오사카성을 본뜬 느낌이고, 근데 또 오사카성은 내부가 완전 성이 아니라 박물관처럼 현대화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카에데성 내부를 보면은 창문 생겨 먹은 것도 그렇고 히메지성과 매우 닮았다고 여겨집니다. 아무튼간에 이 맵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버섯 신사를 갔어야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맵 오른쪽 끝, 그리고 해외에서는 맵 중앙쯤에 위치한 가마를 타고 이동했어야 됩니다. 물론 2008년 12월 네오도쿄가 추가된 이후부터는 가마는 사라지고요. 카무나로 이동한 다음 크리스탈을 통해서 카에데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뀌었죠. 마을에 입장하면 들리는 브금, 그리고 이 익숙한 풍경,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일단 제 경우로 말씀드리면 어릴 때 컴퓨터실에서 메이플은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사이트를 차단해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니버 네이버 이런 데서 대신했던 싱글 메이플이라고 불렸던 플래시 게임의 원본이 바로 여기였던 겁니다. 물론 그 플래시 게임처럼 피아노스나 에레고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첫 번째 맵은 카에데성 천하태평. 마을에 들어서만 보이는 건 다른 NPC도 아닌 상인입니다. 이 지역에서만 판매하는 아이템이 따로 있는 걸까요?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장비 상인과 소비 상인이 판매하는 걸 슬쩍 보게 되면 슈아 마을에 있는 신타와 그 안에 하나코가 판매하던 리스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장비 상인은 피코피코 해머, 벽돌, 붓 이런 거 팔고요. 소비 상인은 표창인 종이 비행기와 귤 똑같죠. 슈아 마을 구석탱이까지 걸어가야 얻을 수 있는 게 여기도 있다는 그런 의미만 두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상인을 지나 걸어가면 보이는 건 코맹이 평평이랑 카에데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오이입니다. 제가 좀 퀘스트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이 앞에 있는 꼬맹이의 경우에는 딱히 뭐가 없더군요. 그래서 이 머리 까진 아저씨를 통해서 카에데성의 첫 번째 퀘스트를 수행하게 돼요. 카에데가 주는 첫 번째 퀘스트의 이름은 너도 이제 나쁜 놈이구만, 이런 제목을 가진 퀘스트예요. 좀 찾아보니까 약간 주인공이 나쁜 길로 갈 때 나오는 클리셰 같은 대사라고 해요. 이 양반은 플레이어를 불러 세워놓고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무슨 닌자들이 쓰는 독화살을 뭐다 달라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독화살에 묻은 맛있는 독을 좀 드시려고 하나 봅니다. 아무튼 왼쪽의 아저씨는 독으로 뭔가 나쁜 계획을 꾸미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나쁜 사람이어야 되는데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얼굴 장식 체력 주문서를 주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선 착한 할아버지예요. 괜히 음해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오이입니다. 아오이한테도 퀘스트가 있네요. 아오이는 본인의 아버지가 아까 봤던 그 카에데야라고 말합니다. 아오이가 아빠가 싫어진 이유가 뭐인고 하니 그 독약 팔아제끼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약간 성주랑 짜고 화살촉에 독을 모아서 내다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성주랑 뿜빠이를 하고 계시다는데, 근데 아오이 말로는 놀랍게도 아빠가 예전에는 착한 놈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성주라는 양반도 예전에는 정치 잘하는 양반이었다 이런 식으로 한탄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성주님이 이전과는 뭔가 좀 달라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맛이 간 성주님에게 속아서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아빠의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뒤가 구린 성주를 조사해보겠다고 하는, 이 정도면 효녀죠, 효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성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시켜달라는데, 그러면 너는 왜 직접 안 가냐? 얘가 또 문지기랑 싸워서 자기는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면 문지기가 주는 퀘스트를 깨야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냐?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거랑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는 데다가 이 문지기를 가볍게 무시하고 메인 퀘스트로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 메인 퀘스트를 하면 무엇이냐? 아오이가 주는 퀘스트로부터 시작되는 카에데성의 비밀이라는 퀘스트 라인인데요. 총 5개의 퀘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내가 이 나머지 퀘스트 내용을 못 찾았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남아있는 자료가 없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대충 남아있는 자료를 떠둘러 보고 예상되는 스토리만 좀 읊어봅시다. 그래서 아까 아오이가 성 안에 가서 사람 좀 찾아줄 수 있겠느냐 했는데, 안에 이제 이것저것 부탁할 NPC들이 잔뜩 있습니다. 일단 눈앞에 보이는 나가레라는 친구가 있죠. 이 친구한테 말을 걸어서 첫 번째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나가레는 성주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플레이어의 말에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냐고 되묻는데요. 아니 근데 나는 그냥 성주가 이상하다 들었지 가짜라고 들은 적은 없는데요? 저기요? 아무튼 그래서 나가레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얘도 이제 어떤 분한테 부탁을 받아서 어차피 조사를 좀 하고 있던 중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 새끼도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을 걸어보면은 찾아와 주신 분께 보고 드렸더니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찾아와 주신 분이라는 게 누구야?
뭐 아까 말했던 그 어떤 분이라는 분이겠죠. 근데 나를 못 믿겠다고 테스트를 하겠다고 합니다. 뭐 못 믿을 수도 있지. 그리해서 쿠노이치라는 몬스터를 잡고 쿠노이치 단검을 50개 모아서 매 날리는 아즈한테 갖다 줌으로써 강함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찾은 자료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런 이엠병알. 그래서 어디 블로그 자료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좀 찾아봤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대충 뇌피셜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정도 메이플 내공 쌓았으면 스토리도 대충 때려 맞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 아저씨한테 물건 갖다 주고 내 능력을 증명하면은 사실 매 아저씨도 누군가의 부탁을 받은 거라고 하면서 맵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안즈 공주한테 가보라고 할 거고, 맵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안즈 공주는 알고 보니까 뭐 성주님 딸이었고, 뭐 공주래니까 딸이겠죠. 뭐 그 공주가 얘기하기로 이제 지금 성주 행세하고 있는 놈은 뭐 가짜예요, 우리 아빠가 어디 있는지 찾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가지고 결국 보스 잡으러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대충 그런 스토리라고 믿고 보스 한번 때려잡으러 맵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성 안쪽에 있는 깨진 창문을 통해서 맵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부터 성의 내부가 펼쳐지는 겁니다. 신나는 부금과 함께 등장하는 맵은 바로 백간복도. 제가 영상 초반에 히메지성 좀 닮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 창문이 좀 많이 비슷하고 목재로 되어 있는 내부, 그리고 좀 어지러운 구조, 이런 것들이 닮았다고 느껴서거든요. 이 어지럽다는 거는 맵의 내부가 마치 전에 다룬 팬텀 포레스트 마냥 미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헛소리 집어치우고 슬슬 나아가는 법을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이 맵 안에서 등장하는 몬스터는 개닌, 아래 하자에 참을 인자를 써서 하급 닌자다 이 소리입니다. 카에데 성의 제일 기본적인 몬스터인 개닌은 레벨 25, 체력은 600인데 경험치가 93입니다. 아우, 또 지네 나라 지역 밀어주기야. 레벨 30의 체력이 거의 1000인 테니가 경험치 60인데 진짜 이렇게 밸런스 붕괴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몬스터 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긴 해요. 이 전리품으로는 장비템은 솔직히 별거 없고요. 웃긴 게 얘가 방패 공격력 점수 10%랑 얼굴 장식 체력 점수 30%를 드롭합니다. 세상에 방패 힘 뭐 이런 것도 이질감 드는데 방패 공격력 주문서라니. 그니까요, 일본 유저들은 20렙 30렙 때 거의 무조건 여기를 와서 사냥할 수밖에 없도록 지들 전용 지역에 사람이 몰리도록 미끼용으로 이런 사기 틈을 뿌리는 사기 몹들을 만들어 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맵에서 바로 위에 보이는 눈깔이 빛나는 군형으로 향하면 두 번째 맵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맵에서 추가로 등장하는 몬스터의 이름은 아시카루. 그러니까 발 쪽에다 가벼울 경자 써서 팔이 가볍다 뭐 이런 말인데, 대충 보니까 일본에서의 전통적인 보병들을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친구의 레벨은 30, 경험치는 아까 93에서 더 올랐겠죠? 125입니다. 체력은 얼마야? 950. 아우, 테니가 체력 950인데요? 완전히 그냥 경험치 2배 이벤트네요. 특이한 점은 얼음과 독 속성에 약점을 보인다는 거. 근데 사실 뭐 사람이라면 얼음 맞고 독 맞고 하면 아프겠죠. 그리고 드랍을 보면은 뭔가 이쪽 지역 몹들은 특이한 주문서들을 드랍하기로 작정을 했나 봅니다. 아까 개닌이 방패 공격력 10%를 드랍을 했다면 이 친구는 60%짜리를 드랍을 하고, 이번에는 얼굴 장식 체력 주문서가 아니라 얼굴 장식 명중, 그리고 뭐 얼굴 장식 회피 주문서 10% 이런 것들을 드랍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TMI를 뒤로 하고 그 다음 백간복도로 향해 보자고요. 이번 백간복도 2에서는 천장에서 한 칸 내려오면 나 있는 구멍을 통해서 백간복도 3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구멍들은 뭐냐고요? 나머지는 다 이전 맵으로 돌아가는 함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길들을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맵이에요. 여기서는 아까 남캐들은 더 이상 안 나오고 이제는 여캐가 나오네요. 몬스터 이름은 추우닌, 중급 닌자다 이거요. 대충 감 오시죠 이제? 아까 아시가루가 레벨 30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이제는 레벨이 갑자기 대폭 상승합니다. 레벨은 50, 체력은 4200, 경험치는 237이네요. 이 몬스터의 특이한 점이라면 일단 경험치는 고사하고 뭐 막 번개 약점이 있다 이런 점들을 들 수 있겠군요. 그리고 회피율이 무려 40이라서 아무리 대충 계산 때려도 명중률 한 150 정도는 되어야 온전히 데미지를 입힐 수 있고, 또 그런 스펙에 걸맞게 이번에는 방패 공격력 주문서 30%를 드랍한다는 겁니다. 야, 아니 이렇게 막 주문서 같은 거 뿌려도 되는 거야?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얘가 이제 체온계라는 두선검을 드랍한다는 거예요. 레벨 제한은 10에 공격력도 30이라서 막 엄청나게 좋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약간 표고버섯이나 붓 이런 것처럼 룩달하기 좋은 템이죠. 그냥 도트가 이쁘게 찍혔어요. 단점이라면 젠이 그렇게 폭젠인 건 아니라서 한 마리 한 마리 잡기는 좀 귀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백간복도 3에서 4는 어떻게 가느냐, 이 바닥에 내려와서 쭉 걸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 구멍이 나 있거든요. 여기를 찾아가지고 가까이 가시면은 자동으로 다음 맵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제 백간복도 4입니다. 이제는 또 다른 여자분이 나오시네요. 이제는 중급 닌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쿠노이치라는 몹이 나옵니다. 아까 퀘스트에서 언급됐던 그 몬스터죠. 여기서 TMI를 좀 풀자면 쿠노이치가 왜 쿠노이치냐, 그 한자에서
한 획씩 다 빼버리면은 쿠노이치 뭐 이렇게 세 획이 나온다 그래갖고 쿠노이치입니다. 약간 일본식 돌려 말하기 그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쿠노이치 친구 레벨은 60, 체력은 6500, 경험치는 362인데 레벨이 같은 물도깨비랑 비교하면 뭐 당연히 체력 대비 경험치가 더 높을 테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얘는 또 웃긴 게 성속성 약점이랍니다. 너네가 무슨 어둠의 자식들이냐? 여기부터는 드랍템들이 신기한 게 정말 많이 나와요. 주문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탑재인 것 같으니까 장비템이나 한번 하나씩 설명해 볼까요? 기본적으로는 뭐 리본 넥타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색깔별로 레벨 제한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암튼 펜던트로 분류가 되는 뭐 잡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은 금쇠봉. 랩지 45에 공격력은 65, 공격 속도는 보통으로 평범한 도전검처럼 보이지만은 부가 옵션으로 들어있는 명중률 8이 하나의 킥입니다. 참고로 이 무기는 갑주무사나 중국 장경각의 소궁인 뭐 이런 몬스터들 외에 획득 경로가 ITCG 그리고 가차펀 뿐이라서 저레벨 몬스터 중에서는 오직 코노이치에서만 드랍되는 아이템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다이와 칼. 이 템도 다른 동랩제 양손검에 비해서 덱스 옵션에 붙어있어서 유리한 양손검인데 메이플랜드에서는 상점에서 200만원에 팔고 있죠. 원래 캐시 뽑기를 했어야 되는 걸 생각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일장기가 그려진 히노와르 부채, 태극 부채는 단검이었는데 이 일봉 부채는 완드입니다. 그리고 닌자들이 자주 썼다는 쿠나이 정도가 있겠네요. 얘는 당연히 단검입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힘을 8 요구한다는 정도? 이것도 힘 단검이라고 해야 되나? 참고로 이 맵을 돌아보다 보면은 맵 위쪽에 구멍이 패인 포탈을 볼 수 있는데 이 포탈을 통해서 숨겨진 상점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시라스라는 친구네요. 눌러보시면은 활 전용 공격력 플러스 4짜리 화살이라든가 뭐 공격력 20을 올려주는 사이다 이런 것들을 판매 중인 걸 보실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빨간 포션은 안 파네요. 여기에 빨간 포션이나 빨롬은 오지 말라는 걸까요? 아무튼 이 자파상은 이 루트 말고도 또 다른 길로도 올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또 알려드릴게요. 설명은 이쯤 하고 여기서 다음 맵인 백간복도 5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는 맵 우측 상단에 노려보는 눈가리가 있는 군형으로 들어가시면 다음 맵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백발 닌자가 보이죠? 얘는 뭐래? 상금 닌자래요. 레벨 80, 체력은 25,000에 경험치 1437이라 뭐 일단 장공은 기본 옵션인 거고요. 이제 이게 뭐야? 일본에는 눈 장식 지력 주문서 뭐 이런 것도 있나 봅니다. 안구에 표 발라서 자기 지능을 높여준다네요. 또 웃긴 거는 방패 공격력도 웃긴데 이제는 방패 마력 주문서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예요? 뭐 여기 쓰여 있는 거 보면 진짠가 봐요. 눈 명중률 주문서 30%, 석궁 전용 공격력 플러스 4짜리 화살 뭐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이게 파워 밸런스가 망한 세계선의 메이플인 건가? 그래도 장비템은 딱히 엄청나게 특별한 아이템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소비템들 상태가 좀 압권이긴 하죠. 다행히도 막 10마리 넘게 젠되는 막 그런 사기적인 몬스터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잡몹들 사이에서 한두 마리씩 껴있는 그런 몬스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백간복도 5에서 6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맵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아까랑 비슷하게 또 바닥에 구멍이 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로 골인하시면 자동으로 다음 맵으로 이동이 돼요. 야, 아니 뭔 맵이 이렇게 많냐? 걱정 마세요. 아직 맵 20개는 넘게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나오는 몹들은 다 한 번씩 봤으니까 좀 넘어갈까요? 이번에 백간복도 6에서 7으로 가려면 맵 왼쪽으로 좀 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보면은 바닥에 또 구멍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 구멍이 뒤로 가는 함정이니까 잘 피해서 이동해 줍시다. 왼쪽 위에 있는 노래보는 눈깔이 있는 군형으로 또 들어갑니다. 오, 뭔가 좀 이제 고급져 보이는 지역이죠. 막 무기 같은 것도 쌓여있고 뭐 되게 중요한 공간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지껏 못 봤던 새로운 몬스터가 또 눈에 들어오네요. 바로 설명 들어가야겠죠. 자, 닌토랍니다. 닌토. 참을 인해 머리수. 들어갔으면 뭐겠어요. 우두머리 닌자 뭐 그런 거죠. 아까 레벨이 80이었는데 이제는 레벨이 100이 됩니다. 닌토의 체력은 71,000, 경험치는 5062. 레벨 100이라는데 얘 때려보는 거 맞아요 이거? 아이고야, 이 점프샷 개지를 하다가 골로 가셨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몬스터는 카에드 성에서 거의 한 세 번째로 중요한 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드랍이죠. 무조건. 일단 소비만 봐도 이 정도 스펙의 몹에 1비 드랍이 없으면 섭하죠. 심지어 비고란에 보면은 1비가 일반 몹들보다도 더 잘 뜨는 것 같다 이런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눈 장식 지력 주문서 30%에다가 뭐 방패 마력 주문서 30%. 야, 아주 대단합니다. 덱스를 가장 많이 올려주는 얼굴 장식 회피 주문서 10%에다가 체력 만화를 20% 올려주는 매실 오니길이라는 아이템도 있나 보군요. 장비템으로 가면은 드랍이 얼마나 사기인지 체감이 확 튑니다.
그 유명한 일본 지도, 이 원래 쇼와에서도 총 쏘는 보스한테서 나왔거든요. 공격 속도가 하이랜드와 같은 빠른 등급이라서 공속 개사기로 유명한 칼이죠. 그 다음에 그 이전 영상들에서 소개드렸었던 표고버섯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이템은 이겁니다. 쇠골도 레벨 100지에다가 공격력 101의 양손검인데 공속이 좀 빠릅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요, 다른 무기들은 다 공속이 보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00레벨 이상 대에서 공속 빠름은 이 쇠골도밖에 없어요. 그 쓰레기로 유명한 차마도보다 공격력이 1이 높고 공속은 2단계나 빠른 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 영상들 보면은 뭐 네오도쿄 보상 양손검이 쳐나오든 뭐 리버스 니프라임이 쳐나오든 뭐 족가고 쇠골도를 꼈습니다. 이게 GMS 등지에도 스톤 투 소드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었는데 당연히 원탑 무기가 됐고요. 근데 이 양손검의 드랍이 그 잡기 쥐엇 같은 텐구, 그리고 보스 스펙으로 출시가 된 중국 장경각의 황금거인, 그리고 이 닌토 이렇게 셋한테서만 드랍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스가 아닌 몬스터 중에서 이걸 드랍하는 몹은 닌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닌토를 잡으려고 카에데성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백간복도 7에서 에이스로 가려면 특이하게도 내가 들어왔던 포탈로 그냥 다시 들어가셔도 에이스고요. 아니면은 왼쪽 아래에 있는 다른 포탈을 이용해서 에이스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참고로 백간복도 에이스로 들어왔다고 들어온 구멍으로 또 들어가시면 그냥 밖으로 쫓겨나니까 조심하세요. 암튼 백간복도 8번 방에서는 왼쪽 중앙쯤에 위치한 그 벽에 난 구멍을 통해서 9번 방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나오는 9번 방이 백간복도의 마지막입니다. 이 벽에 보면은 약간 갑옷 같은 게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약간 떡밥인데 이 맵에서만 등장하는 필드보스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필드보스 치고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우리 쇼와에서 대여봐서 잘 알죠. 이런 일본 쪽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보스놈들 특징이 그냥 졸라게 세다는 겁니다. 대충 몇 대 패보면요, 칼 좀 휘두르다가 갑자기 전기 공격을 하는데 데미지 8000을 줘서 그냥 죽어버려요. 야, 아니 레벨 120짜리 보스가 어떻게 혼텔보다 세도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이거 피자가 난 도적이랑 궁수는 뻥 받아도 못 깨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진 아니고요. 이런 보스를 한 대도 맞지 않고 안전하게 잡아내는 방법을 일본인들이 고안을 했는데, 여기서 더 하고 싶은데 분량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자르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멘!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